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온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밖에 이제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한국에는 선거철이다. 외국에도 이제 11월 달이면은 선거철에 돌입을 한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예민한 전 세계적으로 예민하고 아주 좀 그런 정책들은 아주 철통 같은 비밀 속에서 이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전쟁하고 관련된 정치 내용들은 더욱더 철통 같은 엄밀한 비밀리에 정치를 해야 된다. 거기 알려지면은 상대방이 보복을 하게 된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알려줘도 크게 손해볼 것이 없는 경우에는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전쟁 당사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관련된 내용은 알려줘도 상관없는 정치 사안 같은 경우에는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만은 제3자, 제4자, 그렇게 좀 관련성이 떨어지는 국가들이 예민한 정치 사안에 이제 참여를 한다든가 정치를 할 경우에는 아주 철통 같은 보안 유지를 해서 정치를 해도 밝혀지면은 상당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해도 알게 되면은 보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보복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배를 침몰시켰으니까 너희 나라도 한번 혼나봐라 해서 보복성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홍해 같은 데도 보면은 우리나라를 공격했으면 너희 나라 한번 공격을 하겠다 해서 보복성 공격이 많잖아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들은 예민한 정치 사안에 대해서는 철통 같은 보안 유지를 해서 정치를 한다고 해도 들통이 나면은 치명적인 정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차라리 정치를 그렇게 하려면은 우회 쪽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우회 쪽으로 하게 되면은 난 적극 참여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명의 여지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의 세계적으로 전쟁이 나면서부터 군사 물자가 많이 소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방산 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무기라든가 방산 수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여기저기서 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주 국방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구입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지만은 중동 지역에 이런 나라들한테 이제 방산 수출을 해가지고 방산 수출에 상당히 이익을 많이 보는 나라들이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전쟁 물자들이 소비가 많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수출을 해서 벌어먹는 나라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순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럴 경우에도 수입 수출을 할 때 나라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지금 현재 전쟁 중에 있는 나라한테 무기를 판다 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지 않는 나라한테 파는 것은 상관없지만은 그 나라가 자주 국방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사온다는데 누가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전쟁을 지금에 하고 있는 나라한테 무기를 판다. 그런 것도 전쟁을 교전 중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괜히 그런데 팔아가지고 쓸데없는 보복성 그런 을 당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정치하는 지도자들은,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그런 걸 잘 생각해 가면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예민한 사항들이다. 그래서 국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예민한 사항의 정치 사건들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으면은 이제 우리보다도 이제 군사 기술이 좋고 재래식 무기도 월등하게 우리나라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무기를 사가지고 간다 하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빌미를 제공을 하고 의심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보다 군사과학의 기술이 월등한 나라다. 우리 한국의 방산 군사 무기는 그 나라하고 비교하면은 쓸모가 없을 정도로 정말로 별로다 하는데도 수입을 많이 해가지고 가져간다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재래식 무기를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무기가 자기 나라보다 수준이 낮은 이런 나라한테서 무기를 대량으로 사온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설득력이 없잖아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아, 저렇게 많이 사와가지고 저 무기를 어디다가 팔아먹든지 아니면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다가 뭐 지원을 하려고 사가지고 가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은 그런 것도 이제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서 팔아야 돼요. 우리나라보다 이제 그 군사과학 기술, 재래식 무기 그 생산이 그 수준이 별로 좋지 않은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군사 무기를 사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그런 나라도 많잖아요. 한국보다 그 재래식 무기 그 기술 수준이라든가 방산 무기의 성능이 한국이 우수하다. 수입하는 그 나라보다 그럴 경우에는 한국의 그 방산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해 가지고 자주 국방을 하자. 그렇게 하면은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어 가지고 그렇구나. 그 나라는 한국보다는 군사 무기 성능이 별로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으니까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몇조 원을 사가지고 자주 국방을 하려고 사가지고 가는구나. 그럼 전 세계가 그건 비밀리에 붙이지 않고 그냥 뭐 뉴스를 보도해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 반대가 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의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무기를 사가는 나라가 더 방산 기술이 더 선진국이고 더 좋은데, 구태여 한국의 그 좋지 못한 군사 무기를 대량으로 사가지고 간다. 그럴 경우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그런 걸 사가지고 어디 대량으로 지원해서 사가지고 가는구나.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남한테 뭐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그런 사항은 자기 스스로 그 함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애교 관계가 상당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게 그 애교라는 게 말 한마디에 그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 특히 분쟁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는 말 한마디도 좀 신중을 기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외교 관계는 아무 나라든지 많이 사귀면 좋다.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다 많이 사귀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분별 없이,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여러 나라를 덤벙 애교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전 세계가 보는 눈이 각기 해석이 오산할 수가 있어요. 오산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 나라가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다른 나라든 어느 나라든 애교를 옛날 내래 전통적으로 애교를 하던 그 라인을 지키면서 애교 라인도 그 범주에서 애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벗어나게 되면은 전 세계가 이상한 눈으로 본다는 얘기죠.
저 나라는 애교 관계가 그전에는 별로 없었던 나라가 갑자기 뭐 이상한 나라하고 왔다 갔다 많이 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봅니다.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 어떤 나라들의 애교 그 범주라는 게 있잖아요. 그 라인이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뭐 수교를 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든가. 그럼 우리가 전 세계 200여 개, 190여 개의 나라가 있지만은 모든 나라하고 수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교를 하고 있는 애교 관계의 애국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수교를 한다고 해도 밀접한 관계가 아니고 그냥 수교 정도 하고 뭐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보통 사이다. 그런 내래 그 지도자들의 그 전통 애교 라인을 애교 라인 범주를 너무 지나치게 벗어나서 애교를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서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이익을 보는 것보다 손해를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전통적으로 애교 범주 라인을 잘 생각해가지고 그 범주 내에서 애교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나라가 뭐 수교도 별로 하긴 하는데 별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도 별로 아니고 서먹서먹한 사이인데 어떤 그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그냥 여기저기 덥석덥석 애교를 그전에 내래 그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어떤 나라가 그 범주 애교 라인을 벗어나서 여기저기 그냥 다니면서 애교를 한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볼 때는 정상적인 그 범주 라인에서 애교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완전히 변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눈으로 볼 때에 다른 나라로부터 좋지 못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익보다는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애교 관계라는 게 그래요. 무조건 뭐 애교라는 게 다른 나라를 많이 사귀고 많이 친하고 두루두루 뭉실하게 모든 애국 나라하고 잘 지내자 해가지고 답석답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세계 그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통령들이라든가 그 100년, 1000년 내려오는 그 애교 범주 라인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범주 안에서 애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벗어나면은 이제 이상하네. 저 나라가 변했나? 뭐 때문에 저러는 거야? 그래서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도리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예민한 사항,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쟁 물자라든가, 그런 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 물자라든가, 방산 수출이라든가, 전쟁 군사 물자를 판매하거나 이동시킬 때에도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를 생각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그 예민한 사항은 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 전 세계가 괜히 쓸데없는 좋지 못한 인상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좋은 인상을 받으면서도 애교를 잘하는 것이 애교를 잘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전 세계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고 좋은 평을 받으면서 애교를 잘하는 것이 정말로 애교를 잘하는 거예요. 공산진영이든 자유진영이든 떠나서 공산진영이든 자유진영이든 참 괜찮게 하네 이런 평이 나올 정도로 애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추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실상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추상적이고 완전 추상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추상적인 설명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